여서 갑시다.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요즘 축구가 뭔가 쉽지 않기는 해요, 확실히. 이게 진짜 일정이 빡세. 내가 맨날 일정 빡세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비시즌에 또 올림픽, 유로, 코파 아메리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빡센데, 어제 그래도 배당 좋은 거 하나 들어왔고, 이거 레알 마드리드 2렘으로 갈걸. 알라베스 2프렌 그게 조금 아쉽긴 해. 물론 경기 봤을 땐 2프렌이 더 푸근하긴 했어요, 마지막에는. 고배당 잘 들어왔고, 맨시티가 부러지면서 기어이 마지막에 골 쳐먹더라. 골대 맞추고 그릴리시 놓치고 하더니 일단 하면서 주말에도 요거 가져왔었는데, 주말에도 요거 20배짜리 가져왔었는데, 그래도 며칠 만에 또 20배짜리 잘 들어와서 분위기 자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어쨌든 경기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유로파가 원래 어렵긴 하거든요, 유로파가. 거기다가 이번 시즌 또 풀리그로 진행돼가지고 그나마 홈앤더 어웨이 비해서 또 어려움이 좀 있을 부분이라 모르겠어, 솔직히.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냥 뻔하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까봐야 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또 변방리그 팀들이라 분석적으로 막 크게 확신은 안 드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금액 올리지 마시고 형님들. 첫 번째 알크마르 대 엘프스부르그. 여기 스웨덴 팀이고 여기 네덜란드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승 아니면은 언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도 없고, 승 아니면 언더가 맞아. 그러니까 알크마르가 어쨌든 지금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는 강점, 수비적인 강점이 상당히 좋거든요. 조직적인 압박이라든가 또 중앙에 대한 그런 상대 공격 채널을 잘 차단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수비를 가져가는 부분인데, 리그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공격력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조금 있기는 해요. 물론 뭐 헤이렌베인 상대로 뭐 9대1 승리라든가 이런 엄청난 승리들도 분명 가져가긴 했었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답답한 한 골 싸움 양상에서 이제 1대0 결국 수비로 이긴 경기들도 꽤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6경기 2실점밖에 지금 알크가 안 내주고 있고, 저 스웨덴 팀은 이제 스웨덴 리그 지금 11승 5무 8패입니다. 6위로 지금 상당히 전력이 좀 처져 있죠. 그래서 알크 사이드가 당연히 좀 유리한 부분인데, 뭐 기록적으로는 실점이 일단 많기는 해요. 근데 공격력이 나쁘진 않고, 이 팀 자체는 그래도 좀 다득점의 성향인데, 원정 경기에서만큼은 약간 홈팀의 그런 색깔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승표를 찍으면 알카가 그래도 유리해 보인다. 흐름 자체가 어쨌든 리그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뭐 기본적으로 알크의 전력이 막 그렇게까지 막강하진 않고, 이게 네덜란드 리그에서나 깡패지 네덜란드 리그가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득점, 그러니까 밀지만 결국 골 못 받고 무승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이제 언더를 찍으면 되고, 무난하게 갈 거면 그냥 알크승 찍으면 되고, 뭐 그런 경기라고 좀 봅니다. 두 번째 이제 보데글림 대 이제 포르투.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노르웨이 대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 팀인데, 보데글림이 어쨌든 이번 시즌 사실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은 아니에요. 뭐 그런 백이라든가 이런 핵심 미드필더 자원에 대한 이탈도 어쨌든 올 시즌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도 저기 어디야, 츠르베나 상대로도 굉장히 좀 고전했던 모습이었죠. 챔스 그 3차 예선에서 챔스로 가냐 아니면 지금 펼쳐지는 유로파로 오냐 싸움에서 츠르베나 홈 원정 두 경기 다 고전했던 부분에 있어서 결국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포르투가 지금 리그에서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스포르팅이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포르투도 전적을 안 적어왔네. 5승 1무인가? 아무튼 간에 상당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또 이제 AT 마드리드에서 넘어가 이제 사무, 그 피지컬 괴물이 이적하고 3경기 만에 벌써 3골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인조잔디에 대한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포르투가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원정 경기라는 좀 변수가 있어서 승부 사이즈인데 그게 좀 고민이야. 이게 근데 마인이 뜰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상 보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올 시즌에서도 뭐 리그에선 지금 1위긴 합니다만 압도적인 1위까지는 아니고 지난 경기 또 2위 팀인 불안한테 리그 경기에서 4대1로 패배까지 당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1패인가 보다. 포르투가 5승 1패인가 그렇다 보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승무 사이즈긴 하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해무틱하긴 한데 무해무로 보겠습니다. 무해무로 요 경기는. 그래도 원정 경기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고 인조잔디에 대한 변수도 조금 더 감안을 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마엔이 떠도 안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보대가 별로라서. 근데 그래도 원정이니까 또 리그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홈에서의 보대는 무시할 수 없다. 근데 보대가 이길 것 같은 전력은 지금 냉정하게 아니다. 잘해봐야 무승부 정도 보면서 포르투 사이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유 대 이제 뜨벤테. 이 경기는 그냥 맨유 사이드로 볼게요. 요거 트벤테가 뭐 리그에 있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골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뭐 스파르타 로테르담이나 아니면 찌볼레 이런 약팀을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부분은 있어요. 다만 뭐 그거는 골을 놓쳤었던 부분이고 보통 전력은 뭐 지난 경기도 알메로 상대 대승 5대0 그전 경기도 뭐 헤이렌벤 상대 2대0 무난한 승리.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 이거 원정에서 어쨌든 트벤테 또 유럽 대항전이고 트벤테가 유럽 대항전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팀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강팀이기도 합니다만 잘 못 올라와요. 보통 이제 그 3차 예선, 그러니까 본선 예선 올라오기 직전 단계에서 보통 떨어지거든요. 뭐 좀 적당한 강팀, 뭐 잘치라든가 막 벤피카 이런 데 만나서 보통 떨어지거든. 이거 맨유가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뭐 지난 사셈전 3대0 그리고 컵대회 반슬리전 7대0 이런 대승 이후로 기대감을 높였던 상황에서 급회전을 0대0 우승부로 맹구는 맹구다 이런 느낌이 분명 들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저는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후반전은 결국 지르크지가 빠지고 레시포드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그 전까지 맨유가 크페를 몰아치던 그 경기력 원정 경기였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었고 뭐 특히 전반 뭐 한 60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 경기 크페전에 맨유의 개선점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전 경기 사셈전이나 여러 가지 그때 개선점이 많아서 맨유가 크페한테 안 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었죠. 그 분석 내용대로 측면 수비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트벤트의 어쨌든 간에 경험이 부족한 유럽 대항전 또 원정 홈트벤트는 극강이긴 합니다. 원정에서는 원래 약하잖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맨유가 대승을 거둘 만한 포인트도 있다. 마인승에 3.5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4대0 4대1 좀 대승 사이즈로 봅니다. 대승 사이즈로 넘어가고 네 번째 갈라타사라이 대 어디야 파옥. 여긴 그리스고 여기는 이제 터키죠. 이 경기는 일단은 변수적인 측면이 갈라타사라이가 굉장히 뭐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 특히나 그 오시멘이 올 시즌 나폴리에서 그거 됐잖아. 갈라타사라이 지금 임대 가서 오시멘 갈라타사라이에 있어요 지금. 요거는 뭐 오시멘 같은 경우 거의 지금 유럽 빅팀에서 주전급 공격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요 팀에 있으니까 상당히 강력한 부분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선발로 안 나옵니다. 갈라타사라이 이쪽 터키 리그는 튀르키예 리그는 지금 페네르바체 무리뉴의 팀이죠. 두 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작년에도 거의 진짜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100점을 넘겼었고 페네르바체 99점인가 승점 상당히 타이트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터키 팀들이 유럽 대항전만 오면 이상하게 개똥배 받고 삽질하는 이유가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유럽 대항전에 애초에 저 유럽인데 저기 구석탱이가 있잖아. 저기 중동 쪽 근처에 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리그가 최우선이야. 더군다나 직전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갈라타사가 3대1로 이겼어요. 거기다가 지금 터키 리그 같은 경우는 주중 경기가 상당히 계속 주중 경기가 계속 있었던 포인트거든요. 15일에 경기가 있었고 18일 그리고 22일 지난 주말에 양팀의 빅매치가 또 성사가 됐었고 그리고 바로 주중 경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4일 동안 10일 동안 14경기를
오늘까지 하면은 10일 동안 4경기를 치르고 있어. 당연히 오늘 경기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유럽 대항전 별로 신경 안 써요, 애들. 맨날 사고 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오시면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많이 뛰어봤자 20분이다. 거기다가 뭐 몇몇 주전자도 좀 로테이션을 돌아갈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갈라타사라의 저런 낮은 정배가 물론 터키의 홈빨이나 여러 가지 뭐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파옥 같은 경우는 주말 경기 로테이션 돌렸어요. 이 경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유럽 대항전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어. 어떻게든 좀 우승하고 그런 걸 좀 더 작년에도 여기 그리스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꽤나 초반에 매서웠거든요. 좀 갈증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 경기를 로테이를 돌렸고 여긴 또 주중 경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기인데 로테이션까지 돌렸어. 이 경기를 위해서. 이런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다. 이거는 갈라타사 쪽으로 쉽게 볼 만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아요. 전력은 당연히 더 좋은데 이게 100% 전력으로 갈라가 야 한번 해보자 하면 갈라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냉정히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과 더군다나 갈라타사라의 이런 팀의 어떤 컬러 자체는 은근히 뻥축구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좀 강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짧게 좀 패스를 가져가면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가둬놓고 파운딩을 갈기는 경기를 우리를 원하잖아요. 낮은 정배를 받았을 때. 갈라는 그렇게 경기 안 해. 이 새끼는 그냥 뻥축구입니다. 상대 압박 들어오면 뻥축구하고 전방에 뭐 저기 그래도 갈아고 있는 이카르디 이너들 대갈박 이용해가지고 떨궈주고 그런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좀 약팀 좀 그러니까 선진 축구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챔스 유로파 3차 그 마지막 예선 때도 영보이스한테도 결국에 영보이스의 그런 실리적인 축구에 당하면서 떨어졌었죠.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승패로 갈 거면은 굳이 보면 그래도 파옥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반 다득점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거기 오늘 골키퍼 무슬레라 못 나옵니다. 갈라타사라이 주전 키퍼. 여러분들 아시는 그 무슬레라 못 나오고 파옥도 뭐 잔부상자들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좀 로테가 돌아간 부분들 신경을 좀 써줬고 그리고 디나모 키이우 대 이제 라치오 이 경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라치오가 집 나가면 잘 못해요. 유럽 대항전에서 저기 뭐 변방리고 덴마크 리그나 뭐 이런 원정길에서 생각보다 어려움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중립 경기에서 좀 펼쳐지는 경기긴 합니다만 아마 폴란드에서 하겠지. 맨날 폴란드에서 하던데 위치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아마 뭐 동유럽 쪽에서 하겠죠. 가까운 쪽에서 우크라이나 좀 여기 우크 여기 뭐 다 알겠지만 이탈리아 그랬던 부분이라 요거 디나모 키이우가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의 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긴 하거든요. 뭐 챔스에서도 잘츠부르크 상대로 뭐 나름대로 대등하게 싸우는 그 예선에서도 좀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전력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 라치오 같은 경우 주말에 또 토리노 원정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풀리그로 바뀐 이후로 그래도 조금 더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리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단계로 들어가면 경기가 2경기 늘어나고 하는 부담감은 있을 수 있는데 뭐 라치오 입장에서도 홈 경기만 최대한 잡고 원정에서 좀 비비는 양상의 경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요거 키이우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당장 원정 라치오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올 시즌 리그에서도 전패입니다. 원정에서 피오렌티나 원정, 우디네세 원정 홈 경기에서도 뭐 아주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진 않았었죠. 최약체 베네치아 상대로 3대1 승리 밀란 상대로 뭐 후반에 잘해서 비겼 후반에 못해서 이제 묵혔고 베로나 상대로도 2대1 간신히 이겼어요. 또 부분에 있어서 집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루도고레츠 대 여기 슬라비아 프라 여긴 체코고 루도는 이제 불가리아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이 그냥 프라가 좋아요. 프라가 전력이 더 좋아. 프라 같은 경우 지금 리그에서도 거의 8경기 7승 1무 1실점이에요. 8경기 동안 1실점이야. 원래 프라가 조금 수비만 좋고 공격은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서 올 시즌에는 확실히 강한 것 같아. 그 조별예선 단계에서도 저기
윈용을 홈 원정에서 둘 다 수입을 했고 그 다음 경기 이제 마지막에 릴과의 마지막 챔스로 가냐 유로파로 가냐 그 관문에서 아쉽게 한 점 차로 홈 원정 다 합산 스코어 한 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슬라비아 피라가 릴 상대로도 꽤나 뭐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고 루도고레츠는 저 카라바오한테도 개박살 났었잖아요. 그죠? 원래 루도가 홈빨이 좀 있는 팀인데 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피지컬적인 부분보다도 홈에서 좀 짧게 썰어가면서 그러니까 변방의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점점 페이스가 좀 낮아지고 있긴 해요. 몇 년 전엔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프라하가 질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 뭐 무가 뜨면 어쩔 수 없어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만 1점 배당 떨어졌네. 1.87에 대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프라 쪽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프라 쪽 사이드. 더군다나 루도 지금 뭐 우승 경쟁도 지금 타이트하긴 합니다. 22경기인가 치렀는데 2위 팀이랑 승점이 동률인가 그래요. 골득실로 1인가 그런데. 그래서 프라 사이드로 미트윌란 호펜함 그냥 오바 보고 치우겠습니다. 호펜함 그냥 항상 오바. 뭐 그냥 오바만. 물론 미트가 안 질 것 같긴 합니다. 호펜함이 원정 경기에서 뭔가를 얻어가기에는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 홈에서 그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 나오면 이제 실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미트 승무 사이드로 보시는 분들은 뭐 승이든 무든 찍어볼 만은 하고 아니면 그냥 호펜 경기 오바만 찍는다면 그냥 오바 찍고 치우거나 그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번째냐? 까먹었네. 니스 대 소시에다드. 요거는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리그 경기에서 1승밖에 없어. 벌써 몇 경기나 했는데 리그 경기를 7경기가 했는데 1승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알라베스, 에스파뇰, 헤타페, 바야돌리 뭐 승격팀을 벌써 2번이나 만났는데도 1승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리노 이런 미드필더 쪽에 볼을 운반해주거나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스날로 떠났고 또 르노르마 스페인 국대 주전 수비수도 이제 꼬마로 이제 떠나면서 전력적인 기본적인 이탈이 있는 상황이고 영입 자체도 지지부진한 영입들 올 시즌에 조금 더 기대해줘야 될 2년 차의 자카리안이나 이런 애들도 빠져 있고 브라이스 멘데스도 최근에 부상으로 막 경기를 못 뛰었죠. 오늘 경기는 복귀인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오른쪽 백 쪽에 공격력이 좋은 풀백이 이제 하마리 트로아우레 이런 애들도 지금 최근 몇 경기 동안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전력적인 누수도 있는데 부상자들도 있고 뭐 잘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그마저도 이제 전체적인 그런 강도가 떨어지면서 소시가 원래 강하게 프레싱을 걸면서 상대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는 팀에서 언더가 되게 많이 쳤죠. 소시가 홈에서 거의 1대0 막 이런 스코어밖에 안 나왔잖아 한 골 싸움. 근데 그런 수비적인 강도 자체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져 있고 특히나 지난 시즌 중반 그 아시안컵 이후로 쿠보의 폼이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쿠보는 진짜 한 경기에 한 적어도 2번씩은 골에 가까운 찬스를 만들거나 본인이 해결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뭐가 잘 안 나와. 최근에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그랬던 부분이고 니스 같은 경우는 이 불투명자들이 제가 볼 때 좀 걱정이에요. 일단 니스 공격 쪽에 부상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모피, 뭐 라버르드, 또 알리초나, 뭐 부다위 이런 애들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미드필더 쪽에 그래도 꽤나 주전 로테이션 자원권으로 볼 수 있는 쌍송도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참 여기 보가까지 다 해줘야 될 자원이 거의 주전급 자원이고. 부다위 주전이고 보가도 뭐 주전 로테이션급 개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알리초도 뭐 리그 안에서만큼 뭐 잘하는 자원이다 보니까 얘들이 만약에 다 빠진다면은 공격으로 누가 넣어주지? 그러니까 무코코 말고는 딱히 안 보여. 아니면 이제 게스샌드라고 지난번에 어디였어? 생떼띠엔전에 이런 애들 다 안 나오는 거 알고 갔잖아요. 그땐 알리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게스샌드 같은 어린 자원들이 좀 잘해주고 있긴 하다 하고 믿고 갔었는데 유럽 대항전에서까지 잘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나오면은 니스가 안 질 것 같은데 어쨌든 빠지는 부분들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승패로 갈 거면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찍고 치우거나 무찍고 치우는 게 나은 듯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언더 안드레오트 페렌츠바로서 똥대똥 패스하고요. 이런 경우 그냥 무지성 프렌이 낫습니다. 갈 거면은
바르셀로나도 뭐 갈 거면 마엔이죠. 갈 거면 마엔 사이드인데 부상자가 어쨌든 많은 부분들. 가뜩이나 이제 골키퍼 쪽에 테오 슈테겐도 지금 부상으로 빠졌어요. 물론 이제 테오 슈테겐이 지난번에 우리 모나코 때 개쓰레기 같이 못하면서 그냥 거의 혼자서 진짜 경기를 그냥 혼자서 말아먹었는데 요즘 장기 부상으로 지금 빠지게 됐고 벤치에 이제 페나가 나와야 되는데 골키퍼가 일단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슈테겐도 저는 안 믿는데 백업 키퍼는 더 불안해. 거기 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공격진이 존나 잘해요. 일단 야말이 차력쇼를 펼치고 있고 뭐 하피냐가 야말 보고 뭔가 자극을 받았는지 올 시즌 하피냐 존나 잘하고 레반도프스키도 작년에 좀 중간중간에 삐그덕 많이 됐잖아요. 올 시즌 시작부터 잘해. 그냥 진짜 화력으로 그냥 공격수들 빨로 지금 때려 부수고 있는 바르셀로나라 그렇다고 뭐 헤타페인데 뭐 무난하게 오바치긴 좀 그러니까 뭐 마인 쪽을 그래도 보는 게 조금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쟤들 퍼질 때까지는 그래도 좀 믿어주는 쪽이 낫지 않나. 뭐 하피냐든 뭐 야말이든 에반이든 페이스가 뭐 이렇게 계속 쭉쭉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좀 처지는 구간까지는 바르셀로나 당장에 뭔가 반대를 짓기는 힘들다. 어제 레알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점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핵무 찍거나 그런 게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핵무보단 마인이 나은 것 같긴 해요. 학살을 할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1마인 정도 보겠습니다. 1마인 정도 바르셀로나 경기는. 리버풀 대 웨스트햄. 아이고 날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경기도 당장의 웨스트햄이 어쨌든 보여주는 경기력 지난 첼시전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호러 쇼였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몇몇 경기들 솔직히 조금 뭐 저기 노팅엄전이나 몇몇 경기가 아니라 한 경기죠. 좀 별로였고 오늘 같은 경우 더군다나 알리송이 좀 빠지긴 합니다. 골키퍼 쪽에 알리송이 빠지고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가겠죠. 아마 일본 놈인 엔도나 뭐 커티스 존스 요런 애들이 미드필더 쪽에 좀 더 포진을 할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키에사 같은 애들 올 시즌에 거의 출전을 못했잖아.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이제 출전할 부분들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햄의 최근 어쨌든 경기를 봤으면은 웨스트햄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올 시즌 고전했던 포인트, 그러니까 뭐 노팅엄전에 대한 고전이 있었고 AC밀란 어쨌든 원정 다녀온 상황에서도 제가 본머스전에 이거는 그래도 마인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리버풀이 올 시즌에 지금까지 좀 우려점을 드러냈던 부분은 하나예요. 상대가 템백을 했을 때 노팅엄전 못 뚫었거든요. 템백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웨스트햄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는 사실 템백을 잘했는데 지금 로페테이 감독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애초에 그런 스타일도 사실은 아니고 미진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비도 좀 박살이 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예스의 컬러가 너무 짙다 보니까 새 감독의 좀 전술적인 부분들을 입히는 데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뭐 수비 미드필더의 간격이나 또 수비 라인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경기를 벌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이 경기 안에서도 시즌을 풀어갈 개선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부분이고 뭐 선발 라인업에 몇몇 선수들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스쿼드 뎁스 돈을 많이 썼잖아요.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그래서 벤치로 들어가는 애들도 뭐 괜찮은 애들이 들어갑니다. 미드필더도 뭐 소책이나 귀도 로드리게스 같은 애들 빠져도 뭐 솔레르나 아니 뭐 에드손 알바레즈 뭐 이런 애들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방에 뭐 안토니오 보웬 쿠도스 이런 애들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거든요. 조금 뭐 하긴 한데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 마인이 불안하면 뭐 그냥 일반승 찍고 치우거나 안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리버풀의 수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아니면 한 골 정도 먹혀서 뭐 2대1 뜨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대0만 아니면은 또 마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마인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오바 찍을 바에
많이 찍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바 같으면 리버풀이 학살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웨스트햄이 뭔가 2골 이상의 득점을 하면서 반격할 가능성은 없어요.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바를 찍을 바에는 어차피 1마인 오바 배당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면서 오늘 분석